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발자로 이제 팀노바에 못 오시는 분들 중에 보통 이제 독학하는 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독학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가 아니고 가이드를 좀 드릴까 해요.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막 흔하게 이제 뭐 팀노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보통 대부분 어떤 개발자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독학하세요. 근데 그게 쉬우면은 학원을 가겠냐고. 솔직히 그렇잖아. 예를 들어 뭐 서울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독학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개발을 한다라는 측면보다 보통은 이제 잘 되고 싶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고 싶어서 어떤 교육기관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되게 없는 거야. 돈을 투자를 하면 보통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독학보단? 근데 그것도 케바케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사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학이라고 이제 독학하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그러면 이제 사교육 시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교육 시장에서 서울대를 보낸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교육의 현실만 보더라도 명문대 가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사교육을 받았고 그 사교육 그 바운더리 내에서 보통은 돈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죠. 근데 그게 또 결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크게 돌면 잘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공교육 자체로만 사실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빈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 뭐 죽인다 뭐 저 되게 초등학생 때부터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33이니까 거의 뭐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당연히 강남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사교육은 해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거의 아이들은 뭐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잖아요. 공부 학원 보내는데 뭐 그 정도로 심하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독학으로 이제 뭐 수능을 잘 본다든지 독학으로 개발을 잘한다든지 그게 어떤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좀 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냥 독학하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본인은 독학을 해서 정말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지금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학원이나 또는 학교를 안 거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을 사서 독학을 한다? 여러분들 서점 가서 책 한번 펴보세요. 진짜 답 없거든요. 책 딱 펴고 저번에 나중에 진짜 대놓고 한번 카메라 들고 내가 보여줘야겠다. 책 몇 권 그냥 서점에 가서 몇 권 사온 다음에 제가 첫 페이지부터 읽는데 어디서부터 막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책을 사야 되는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하나의 주제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서점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책을 이렇게 딱 보면 첫 페이지부터 딱 안 읽히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게. 예. 근데 그런 책 보고 독학을 하라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 강의 보라고? 인터넷 강의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사실은 오프라인 시장은 다 죽었을 텐데 사실은 그러니까 온라인 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학을 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 초보자들한테 너무 무모한 얘기이고 그리고 그 독학을 하라고 말한 본인들조차도 독학을 되게 오래 했거나 아니면 독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얕은 영역 거기까지밖에 못 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굉장히 잘한 사람들 보면 교육을 좀 포괄적으로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자기를 알려주신 뭐 교수님한테 감사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부분적으로
뭐 어떤 지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현업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보통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런 경우 성장이 훨씬 빨라요. 어쩔 수 없어요.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 독학했어? 라고 묻고 싶은데 보통은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싶으면은 나 독학했어 라고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보통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커뮤니티에 되게 오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지금은 되게 보안 쪽에서 되게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에 보안 관련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확실히 개발에 대한 기본이 없으니까 해킹을 해도 원리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툴킷이라고 이제 보통 비하를 많이 하거든요. 툴만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 패턴, 자기가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해도 이게 왜 성공하는지 원리 전혀 몰라요. 그런 친구한테 개발을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설린 인터넷고등학교로 들어갔고 중3 때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데프콘에서 한 6위, 세계적인 대회에서 되게 한 10위 아래의 성적에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애가 됐더라고요. 근데 최근 소식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보면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교육 하나가 굉장히 잘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라는 걸 그때 저도 배웠는데 그만큼 그 친구가 그 이전에 그런 컴퓨터 학원을 안 다녔냐? 그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이전에 한 3년 정도를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뭐 정보 올림피아드용으로 알고리즘 대회에서 나오는 알고리즘만 계속 풀고 그리고 C를 거의 2년 3년을 배웠는데 사실 그 친구가 거의 포인터에 대한 이해 전혀 없고요. 함수는 완전 외워가지고 막 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포인터랑 연결해서 많이 쓰는 경우 훨씬 많거든요. 근데 포인터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뭐 주소 참조라고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떤 그 부분들을 전혀 3년 했는데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 친구를 다시 C를 처음부터 가르쳐서 한 달 정도 이제 정리를 딱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알고 성장이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학을 할 때 제가 꼭 그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 진짜 독학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독학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독학 자체는 사실은 저도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해요. 독학 자체가 굉장히 좋고 팀노바 같은 경우도 기본은 독학하는 어떤 그 체력을 키우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실제 커리큘럼에서는 본인이 개발하고 팀노바 그 파트장들이 일주일 내내 출근해서 옆에서 봐주죠. 특히나 이제 독학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옆에 뭐 끼고 살다시피 해놓고 그리고 봐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독학 같은 거를 저는 많이 추천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해보고 싶다, 나는 좀 개발을 취미로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개발자 경험이 쌓이고 난 그 후반부에 보통 이제 독학을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뭐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은 그러기가 좀 힘드니까 보통 이제 독학을 할 땐요 한번 봅시다. 독학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건 일단은 의지가 되게 강하셔야 돼요. 의지가 일단 강하셔야 독학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똑같죠. 뭐 다이어트 사관학교 굳이 안 다녀도 살 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근데 그게 힘드니까 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뭐 한의원도 가고 아니면 병원도 가서 뭐 약 처방도 받고 아니면은 뭐 트레이너들 찾아가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독학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디든. 다만 이제 바른 자세를 뭐 운동을 배운다면 바른 자세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걸 잘못해서 좀 몸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코딩도 사실은 똑같아요. 안 좋은 습관이 좀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이 친구가 좀 성장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봐줄 사람들이 좀 없어서 그게 좀 독학할 때 항상 좀 힘드실 수가 좀 있다는 거는 좀 염두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실 때는 의지도 강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 굉장히 잘 맞는지 한 번쯤은 혼자 곱씹어 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자들의 조언을 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개발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이고 저는 이거 팀노바 하면서 저희 깠던 개발자들 중에 커뮤니티에서 그냥 노드.js나 그냥 깨작깨작 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딱 그 사람 잘 모르거든요. 안드로이드든 뭐든. 저는 이제 웹 개발을 원래 베이스로 하던 사람이라 그냥 딱히 그 사람 하는 게 무슨 개발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딱 봐도 이제 데뷔한 지 3년 정도도 안 된 어떤 개발자가 저희 막 평가를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요새 팀노바 하는 거 블록체인에 뭐였지, 뭐 3D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뭐 게임 서버도 만들고 별거 다 하거든요. 사실 뭐 안드로이드 배운다라고 말하기에 되게 골 때릴 정도로 그 정도인데 그런 평가를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 낮은 개발자들이 좀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 사람 웹 개발만 계속하고 노드.js만 계속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다른 시장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서 소위 막 백종원 같은 사람처럼 뭐 양식도 먹어보고 중식도 먹어보고 막 그런데 막 어떻게 요리하든지 막 이런 거에 관심 있고 막 덕후같이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보통은 자기 플랫폼밖에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웹 개발에서 특히나 노드.js면은 보통 이제 노드.js란 기술이 이제 웹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개발자의 종류 뭐 이런 거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을 때 웹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노드.js는 백엔드에 있던 어떤 랭귀지들이랑 프론트엔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너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니까 되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한 번에 사용하겠다는 이제 패러다임, 그러니까 언어를 좀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편리성 이런 걸 추구하면서 이제 급부상하게 된 이제 언어인데, 근데 그런 이제 랭귀지들이 사실 굳이 뭐 이렇게 되게 막 어렵고 그런 걸 떠나서 그 분야밖에 모르는데 함부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 또 안다고 쳐도 저희는 근데 스마트폰 교육기관이 아니고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서버 어떤 개발에 대한 내공 자체를 좀 가르치는 곳이라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팀노바 수준까지 하시려면 독학을 하시려면 한 빡세게 5년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로 가고 있어서 저도 매번 놀라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보통은 옆에도 전문가가 있어 주시는 게 많이 좋고요. 혼자 할 때 제일 힘든 건 확실히 의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위험해서 본인이 좀 멘탈적으로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 걸 잡아줄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책에 의존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책을 보통 이제 독학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책을 그냥 사잖아요. 근데 이제 책 고르는 법은 제가 다음에 가이드를 따로 드릴게요. 어쨌든 책을 하나 딱 고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샀는데 문제는 책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게 이 책만 보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 책만 보고 의존해서 개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책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진짜 이렇게 몇 표현이 과하냐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시면, 농담 아니고 안드로이드 옛날에 초반에 있던 책인데
그냥 안드로이드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그냥 번역해서 그냥 갖다 붙였어. 네, 실제로 테크닉적인 거 하나도 없었고요. 이거 보면은 개발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매뉴얼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뭐 누군가 이걸 보고 실무를 하겠다라는 생각 전혀 안 들게 책을 쓴 경우가 많아서 책에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책의 한 50% 정도의 그 기준을 두시되 가장 좋은 건 공식 홈페이지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읽기가 힘들 거예요. 영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어렵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인터넷 그 웹 서칭도 한 50% 정도 하시고, 그리고 책을 사시더라도 하나 사시지 마세요. 그리고 언어를 선택하실 거면 쉬운 언어부터 선택하세요. 쉬운 언어부터 선택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지? 이게 막 되게 외국에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C도 나오고 파이썬도 나오고 PHP도 나오고 C++, 루비, 오브젝티브 C 뭐 별거 다 나오죠. 뭐 하려면 뭘 배워라 하면서 이런 뭐 표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전형적으로 이제 이 개발자 얘기고, 사실은 랭귀지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걸로 치면 별의별 게 다 훌륭한데, 진짜 할 말이 너무 많다. 이게 랭귀지 얘기도 제가 다음에 주제를 두고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 빨리 좀 이거 해달라고 저한테 따로 말씀 주세요. 뭐 이런 재밌는 만화도 있어요. 내가 이런 공주를 구하는 어떤 이 뭐 프로그램을 뭐 만드는 건가 봐요. 이게 누가 예전에 번역해서 막 줬었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될 거고, C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C샵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막 되게 재밌게 그 언어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PHP로 하면 자살했어. 되게 재밌죠. 막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번역해서 보세요. 되게 웃겨요 이거. 네, 아무튼 이런 얘기도 사실 이 개발자의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터넷 자료 찾으시더라도 이런 것들 그냥 보시지 마세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좀 약간은 비판적인 마인드로 좀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자료가 항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뭐 이런 그림도 있네요. 헥스가 아주 유인원이라면 다 유인원 같은데 뭐 아무튼 뭐 되게 원숭이 같은 수준이라면, 헥스가 이제 16진수로 변환된 이제 그러니까 기계어가 0과 1 디지털 신호거든요. 근데 16진수면 2진수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수 변환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컴퓨터는 2진수밖에 모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사실은 좀 아셔야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어쨌든 16진수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 가장 그 기계어라고도 하거든요. 이 헥스라고 하는 걸 0과 1 그러니까 헥스를 기계어라고 하지 않고요. 디지털 신호, 아까 말한 0과 1 그걸 또 기계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공자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걸 배우시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가장 친숙한 언어다 막 이렇게 외워요. 어셈블리어가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양이 많죠. 코드 자체가. 그 다음에 C랑 뭐 포트란도 나오고 C++도 나오고 자바도 나오고 루비도 나오는데, 이 자료도 사실은 이 개발자의 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거 보시고 판단이 잘 될까?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는 보통 이런 자료 보면 이게 맞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이런 관점도 있고 이 언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다 라고 보통은 제가 다 풀어주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밸런스가 좀 되게 좋은 편인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제가 이 사람을 해석해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루비 개발자인데 루비 개발자야. 그러니까 모든 언어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사실은 실존한 언어가 진짜 몇천 개가 되는데 루비가 제일 밑에 언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루비가 졸라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보통 많이 낚이죠. 근데 이런 자료 그냥 몇 개 보고 와가지고 이제 까불죠. 귀요미들. 아무튼 이런 자료 보고서 막 뭐가 훌륭하다라고 하기 이전에요, 개발자는 검토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이 개발자는 분명히 루비 개발자일 확률이 높아요. 또는 루비를 현재 사용하는 개발자의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자바나 루비나 어떤 특성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 이 루비를 PHP로 대체해도 저는 상관없어 보이고 파이썬으로 대체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실제 특성으로 나눴다면 대략 이것만 봤을 때 느껴지는 특성을 나눈 부분이 저는 좀 유추가 되긴 하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통 뭐 쓸데없는 얘기 또 되게 많이 했네. 아무튼 책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쉬운 언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쉬운 언어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막 어디 가서 막 개발자들 좀 진짜 다 노답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무슨 랭귀지는 처음에 할 때 C부터 하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옛날에 교수들 있죠. 교수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C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그 교수들이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그 시절엔요, C가 원래 되게 많은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를 배우면 유리했던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픈CV라든지 아니면 오픈GL 아니면은 또 뭐 FFmpeg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볼 때 또는 AR 같은 거 만드실 때 또는 여러분들 게임할 때 그 그래픽 그리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다 C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된 게 보통 뭐 90년대 막 초반 이럴 때예요. 근데 PC의 보급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요. 80년대 기준으로 시작이 돼서 80년대 후반쯤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에 조금씩 보편화되고 그런 시절에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주로 다 C 베이스니까 그게 이제 훌륭한 언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교수들이 이제 뭔가 배울 때 우리나라에서 초석을 세우던 교수들 있죠. 그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배울 때는 일단 파이썬이랑 자바랑 90년대 초반에는 다 없었어요. 자바도 이제 원래 오크라는 언어로 시작이 됐는데 90년대 초반에 96년도쯤 됐을 때부터 이제 자바라고 정식으로 명칭이 지어지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랭귀지가 된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 사용하는 랭귀지가 된 거죠. 근데 그 95년도 96년도 사이에 이렇게 명명된 이제 랭귀지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 랭귀지들을,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이제 랭귀지들이죠. 그런 개발 언어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파이썬, 그리고 이제 PHP, 뭐 자바 이런 게 95년도, 96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그 이전 시대에 그 공부를 하던 교수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플랫폼은 보통은 그 윈도우즈 95 요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95나 윈도우 3.1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C랑 C++를 사용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C는 1970년대 나온 랭귀지고 C++이 거기에 객체 지향의 개념을 더 더하고 상속의 개념이나 여러가지 특성들을 좀 더 더해서 나온 랭귀지가 C++이에요. 근데 이제 1990년대 나온 랭귀지들을 주로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90년대 중반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PHP 나왔다고 뭐 사람들이 빰 쓰겠어요? 저는 안 쓰겠죠. 그러니까 뭘 쓰겠어요? 그냥 C++,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C랑 C++로 개발을 많이 했겠죠.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고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도 개발하려면 C랑 C++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보면 C랑 C++를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배운 교수들이 지금 새로운 차세대 랭귀지들을 추천하기가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요새 요즘 보면은 뭐 인공지능 하면은 파이썬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왜 그러겠어요? 파이썬에 의존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좀 도움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의존 라이브러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려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오픈소스라고 해서 미리 좀 만들어져 있는 기술들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어떤 오픈소스들이 고전적으로 C랑 C++로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존해서 이제 쓰던 이제 버릇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C랑 C++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런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학교 다닐 때 그걸 위주로 배우고 90년대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C를 지금 C가 되게 뭐 완벽한 언어다 무슨 뻘소리를 좀 해가면서 막 가르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자기가 배웠으니까 자기가 배우고 먹고 산 기술 배웠는데 그게 도태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 가서 뭐 발 닦고 빨리 자고 싶지 거기 가서 새로운 랭귀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되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노력하기 귀찮아요. 맨날 집에 가면 자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냥 C랑 C++를 유지하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교수들 보면 아직도 그냥 10년 전에 그냥 공부했던 그냥 C랑 C++ 지식 가지고 강의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20년 전에 배운 거. 왜냐? 클래식이거든요. 그쪽은 잘 안 바뀌어요. 버전업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딘 편이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뭐 플랫폼 중에 안드로이드나 뭐 iOS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 가르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왜냐? 저도 C랑 C++ 가르칠 땐요 학생에 따라 맞춰주는 게 많이 달라지지 어떤 기초 가르치는 거는 20년 전에 제가 C를 처음 배웠는데 23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터보 C로 처음에 C를 시작했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문법 거의 비슷하고요. 의존 라이브러리 뭘 추가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뿐 문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 졸라게 길어서 이상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현재 교수들이 너무 점유율을 본인들 학창시절에 왜 자꾸 못하나 학창시절에 배운 랭귀지를 밀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이 영상 볼 정도면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학교 제대로 다니고 C 수업을 다 들었는데 진짜 막 어렵고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주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언어는 일단은 시장 규모도 괜찮고 그리고 객체지향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뭐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이런 랭귀지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파이썬이나요, 자바, 코틀린도 요즘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코틀린이나 스칼라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칼라가 제가 요즘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스칼라가 예전에 포인터를 다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처음 하는 학생들이 포인터 개념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쉬운데 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스칼라는 일단은 보류할게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한글자로 찾았을 때 좀 많이 나오는 게 코틀린은 좀 많진 않을 거고요. 파이썬, 자바, PHP 정도로 제가 이제 축약을 할게요. 그러니까 다 뭘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PHP는 좀 빼고 싶어요. 왜냐면 PHP는 사실은 어떤 웹 백엔드에 좀 특화된 랭귀지거든요. 실제 사용은 백엔드 아니더라도 할 수 있긴 한데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추천해주고 싶은 건 파이썬 또는 자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어떤 자바에서 객체 지향을 배우면 C++를 가서 공부를 해도 할만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객체 지향 개념 나오면 자바 조금씩 이제 변형된 객체 지향일 뿐이지 이해하기 나쁘지 않아요. 자바가 조금 손이 조금 가는 언어긴 한데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살짝 가긴 하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랭귀지로 자바를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 실제 팀노바에서도 메인 커리큘럼으로 자바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 말고 만약에 자바 말고 다른 걸 선택했다면 저는 파이썬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바도 국내에 자료 꽤 많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길어요. 왜냐면 지금 이쪽에 이제 국비 지원해가지고 이제 자바 개발자에서 양산한다는데 보면 대부분 자바 베이스를 사용한 서블릿 개발자를 많이 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블릿이란 게 뭐냐면 어떤 그 자바를 베이스로 웹 백엔드 개발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정부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바 개발자들이 많은 편이고, 국비 지원에서 이제 자바 개발자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대부분 그런 웹 개발자들인데, 보통은 그래서 좀 자바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파이썬은 국내에서는 자료가 많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영어에 좀 익숙하시거나 하면 요즘 들어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구글링 정도는 하시잖아요. 구글링 정도 하고 약간의 그냥 노가다 좀 하면 파이썬 정도 번역기도 돌리시고 별짓 다 해보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파이썬 정도면은 접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파이썬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파이썬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인공지능 쪽에서 파이썬을 많이 쓰냐면, 속도 자체는 보통 이제 같은 알고리즘을 짜도 파이썬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언어가 완전히 완벽하게 졸라 우월하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CPU 아키텍처를 좀만 알면 C가 무조건 빠르다 이런 뻘소리 나네요. 그건 되게 멍청한 개발자들이 하는 소리고요. C가 자바보다 빠르다 이런 거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거 진짜 CPU 아키텍처마다 다 다르고요. 아키텍처의 공정이나 연산 방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이 어쨌든 좀 빠르지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좀 빠르지가 않은 편이긴 하지만 파이썬만 빠른 쪽이 또 있어요. 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그걸 정확히 아실 텐데, 아무튼 파이썬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시작하는 랭귀지로 많이 추천을 하고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을 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PHP의 경우는 마크 주커버가 되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랭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 세계 이제 랭귀지 점유율, 특히나 웹 쪽에서는 PHP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웹에서 좀 쉬운 랭귀지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PHP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를 장르를 나누는 게 좋을까?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웹이다 라고 하면 PHP를 좀 추천해보고 싶고, 파이썬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코딩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플랫폼보다 일단 그냥 코딩 자체를 일단은 조금 해봐야 감이 오겠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세팅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자바가 세팅이 처음 할 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원래 어려워요 이 분야. 처음 진입 장벽도 높고요. 웹이면은 PHP나 파이썬 많이 추천드리고요. 자바는 서블릿 개념을 처음에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쉬운 언어 선택하세요. 상대적으로 C나 C++에 비해서 좀 메모리를 직접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우실 거예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C랑 C++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되게 어렵거든요, 처음 하기. 그래서 좌절해요. 그리고 얘가 좀 더 아까 유인원 그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코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떤 근본에 가까운 랭귀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비나 이거를 파이썬이나 뭐 이렇게 PHP나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실제로 생산성이나 이런 게 조금 발전된 랭귀지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통 좀 더 쉬워요. 접근이. 물론 이제 내부에 가면 C나 C++에서 나오는 모든 원리, 이 기계어의 원리, CPU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해독을 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처음에 하실 때 좀 저는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랭귀지들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좀 심플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좌든 뭐든 보고 난 다음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하실 때 이제 강좌 같은 걸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보고 그냥 봤다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솔직히 답 없거든요. 안 늘어요. 장담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되리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그런 거지. 그 전교 1등들 보면 집에 가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면 자기 스스로 이제 오늘 배운 거 복습하잖아요.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 보고 나 공부 끝 하면은 시험 보면은 솔직히 시험 잘 못 보잖아요. 배우고 난 다음에 시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이 글 보시는 분들 보면 공부 잘했던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걸 아시는데, 공부를 못했던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는 거를 놓치실 때가 좀 있어서 그냥 그냥 잔소리처럼 하는 건데, 강좌든 뭐든 보고 난 다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최대한 응용을 해보셔서 내 피부에 와닿게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더 쉽게, 이렇게 쉽다기보다는 똑같이 힘든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뭐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가게 해주고, 좀 힘든 거 많이 정리해 주려고 팀노바를 만든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죠. 그리고 그래서 좀 고연봉을 받게 하는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라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팀노바는 가격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오기가 힘들고 아니면 따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라도 좀 뭐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취미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독학은 이거 사실 이 프로세스 말고도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 혹시 이렇게 질문이 또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